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작가 고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립 스튜디오에서 이모티콘용으로 사용할 커스텀 브러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이모티콘을 잘 보시면 라인이 아주 깔끔한 스타일이 있고 약간 거친 느낌의 선을 사용하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애니메이트에서는 거친 느낌의 선을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깔끔한 선만 사용을 했는데요. 클립 스튜디오에서는 거친 느낌의 선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커스텀 브러쉬 제작 기능으로 간단하게 제작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잘 보고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우선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이즈의 새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신규, 일러스트에서 360, 72 해서 OK 할게요. 화면이 좀 작으니까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에서 화면에 꽉 차게 피팅 누르시면 딱 맞게 조절이 돼요. 그리고 벡터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모티콘 제작하실 때 라인 작업은 주로 벡터 레이어에다가 하게 되는데 벡터 레이어랑 일반 레스터 레이어랑 브러쉬나 펜을 썼을 때 선 굵기가 약간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러쉬 만드실 때 벡터 레이어 기준으로 선을 써보면서 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가 펜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의 거친 느낌의 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살짝만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고요. 처음부터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펜을 선택을 하시고요. 도구에 보시면 연필도 있고 브러쉬도 있어요. 붓도 있어요. 그 중에서 펜, 처음 펜을 누르시면 아마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G펜, 리얼 G펜, 스푼펜 이런 것들이 나오는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 그냥 일단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서 해볼게요. 보조도구의 왼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석삼자 표시가 있는데 이게 메뉴입니다. 이거를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이렇게 보조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쭉 보시면 커스텀 보조도구 작성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요. 커스텀 보조도구 작성이라고 뜨고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름을 이모티콘이라고 일단 정해 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아이콘 배경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왼쪽에 쭉 보시면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제가 색깔 넣어놓은 것도 보이시죠? 지금 도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에만 색을 넣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처음 만드실 때 넣으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추가로 변경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넣어 놓은 거랑 좀 다른 색으로 넣어 볼게요. 클릭하시고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몇 칸 넘어가서 보시면 표준 컬러 세트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칸 여러 개 나온 화면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골라서 넣으시는 게 좀 편하니까 여기서 조금 이렇게 센 색 골라볼게요. 분홍색 하고 OK. 잘 보이는 색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바로바로 클릭하려면. 자, 이렇게 체크하고 OK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보조도구 창에 제가 아까 이름을 이모티콘이라고 했었죠? 이모티콘이라는 펜이 하나 생겼고 이 이모티콘 펜이 자동으로 만들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선택했을 때 이 왼쪽의 도구 아이콘이 좀 전에 지정한 핑크색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용도 해볼 수가 있어요. 창을 살짝 옆으로 치우시고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기본 펜의 모습이에요. 지금 브러쉬 크기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만들 브러쉬 제가 알려드린 요 설정 그대로 하시면은 4 픽셀 정도가 나중에 이모티콘 그리실 때 적당한 굵기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4픽셀 기준으로 맞춰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설정 창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브러쉬 크기 4로 맞춰놓고요. 왼쪽에 있는 탭들을 이제 하나씩 눌러보면서 브러쉬를 설정을 해줄 건데 우선 브러쉬 크기부터 4로 맞추고
4 옆에 여기 화살표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필압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필압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최소치가 0이라는 거는 아주 얇은 선부터 아주 두꺼운 선까지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모티콘 작업하실 때는 필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느껴져서 깔끔하게 하시려면은 필압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아주 약간 있는 정도로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치를 한 50 정도로 올려줄게요. 50 정도. 필압을 쓰긴 쓰는데 50 정도로 올릴게요. 그러고 써보시면은 필압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까보다 조금 덜한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눌러볼게요. 잉크 넘어가면 되고요. 색 변화 넘어가면 되고요. 안티 얼리싱은 이제 선을 얼만큼 부드럽게 표현할 건가인데 요거는 두 번째 정도면 좋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좀 거친 느낌을 표현하고 싶거나 좀 도트스러운 느낌을 쓰고 싶으시면은 없음으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약으로 해놓고 쓰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브러쉬 모양 넘어가고요. 브러쉬 끝. 자, 여기서 경도도 이제 얼만큼 딱딱한 브러쉬를 쓸 거냐, 부드러운 브러쉬를 쓸 거냐 이건데, 이거는 지금 5칸에서 이렇게 4칸으로 줄여줄게요. 살짝만. 너무 거칠지 않게. 그 밑에 이제 살포 효과라는 게 있는데, 요 효과를 통해서 약간 거친 느낌을 내는 겁니다. 자, 살포 효과를 체크를 해주고요. 입자 크기를 브러쉬 크기가 지금 4인데 4에 맞춰서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 연동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줄게요. 그럼 나중에 브러쉬 크기를 올리게 되면 입자 크기도 같이 똑같이 올라가게 돼요. 브러쉬 크기가 두꺼워져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브러쉬 크기가 4인 상태에서 입자 크기 4로 설정하고 체크. 입자 밀도랑 살포 편향 이거는 지금 4칸, 3칸으로 되어 있는데 3칸, 2칸 정도로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브러쉬를 사용해 보시면은 요 정도 두께가 나올 겁니다. 요 정도 느낌. 자, 살짝 두껍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화면을 확대해 놨죠. 지금 이게 399.4%예요. 이렇게 좀 작게 100%로 보기 선택하고 보시면 이 다음에 써보시면 그렇게 두꺼운 선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정도 굵기예요.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 밑에 스트로크 여기도 그냥 두시면 되고요. 종이 재질도 넣으실 거 없고, 자, 여기는 듀얼 브러쉬 내용인데 전체에 다 띄워 넣으시고요. 수채 경계도 넘어가고 삭제도 넘어가고요. 보정에서 손떨림 보정이 지금 사용하시는 분마다 조금 이제 취향이 있을 텐데요. 저는 제가 쓰는 세팅에서 이 펜을 이용해서 이 태블릿에서 사용할 때는 한 20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그리고 밑에 선꼬리 효과는 한 칸으로 줄여줄게요. 자,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 이거는 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넘어가기 방지 이것도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하고 X 누르면 이제 끝나는데 그 전에 지금 여기 도구 속성에 보시면 브러쉬 크기, 불투명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 전체 설정에서 몇 가지 설정을 여기다 보여줄 건지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브러쉬 크기부터 보면은 여기 눈빛이 있는 거 보이시죠? 브러쉬 크기에 지금 눈이 들어와 있죠. 만약에 여기 화면상의 크기로 지정이라는 데다가 눈을 넣어주시면 여기 브러쉬 크기에 플러스가 생기면서 화면상의 크기로 지정, 이 똑같은 메뉴가 지금 이쪽에 보이게 됐네요. 자, 눈을 다시 끄면은 여기도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미 설정을 다 마친 상태라서 많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간단한 것들만, 꼭 필요한 것만 보이도록 할게요. 불투명도는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티 얼리싱도 넣어놓고, 자, 요 세 가지 말고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저쪽에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켜있는 것들을 찾아서 좀 꺼주도록 할게요. 여기 손떨림 보정까지 나와야겠다, 그죠? 요거 2개 끄고,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벡터 흡착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눈 꺼주고, 브러쉬 크기, 불투명도, 안티 얼리싱, 손떨림 보정, 딱 요 4개만 보이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X.
자, 이렇게 하면은 펜을 하나 지금 제작을 했고요. 나중에 색칠하실 때도 이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라인이랑 컬러라고 따로 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만든 게 이모티콘입니다. 이거 헷갈리니까 지워놓을게요. 삭제. 자, 이모티콘이라고 해놓은 게 지금 방금 만든 거예요. 설명하면서. 자, 이거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선택된 보조 도구에 복사를 작성합니다 라고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이름을 2라고 붙은 채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하시면은 이모티콘 2가 생겼는데 내용은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4픽셀이 적당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라인으로 쓰고요. 색칠할 때는 조금 더 두께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두께를 한 10 정도? 너무 두껍나? 8 정도? 살짝 두껍게 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아예 이렇게 세트를 두 개 나눠 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선택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제가 이모티콘 2라고 해놨는데 이름을 라인 전용, 컬러 전용으로 바꾸고 싶다면 펜을 선택을 하고요. 왼쪽 메뉴에서 보조도구 설정 들어가시면 아까 처음 만들 때 이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모티콘 라인이라고 하고요. 오케이. 얘도 설정. 이모티콘 컬러.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쓸 때는 요걸로 쓰고 색칠할 때는 요걸로 쓰고 이런 식으로 펜을 좀 분리해서 사용하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펜을 다 만들었으니까 지금 다른 펜들하고 같이 두면 나중에 선택할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괜히 여러 개가 보여지게 되니까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놨던 펜을 하나 따로 빼놓은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큰 탭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한 번에 여러 개는 좀 하기 힘들고요. 일단 하나 먼저 분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모티콘 라인이라고 만든 펜을 일단 선택하시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 탭의 사이에다가 딱 껴넣으시면은 여기 탭이 하나 생겼죠? 그 탭을 눌러보시면 방금 내가 이동한 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펜 세트로 돌아와서요. 이모티콘 컬러도 선택을 해서 자, 이번에는 이 탭의 네모가 생기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들어가서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펜 두 개가 여기 딱 들어와 있죠. 탭을 지우고 싶다면은 안쪽에 있는 내용물들을 지워주면 되는데 지금 하나만 있잖아요. 요 브러쉬 선택하시고 보조도구 삭제하시면 삭제, 탭도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요 펜 화면에서 새로운 커스텀 브러쉬를 만들고 이쪽에 따로 분리까지 해줬어요. 지금 제가 핑크색으로 이 보조도구 아이콘 배경색을 넣어놨는데 나중에 수정해서 넣을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다른 거 이 조작 페이지에 들어와서 만약에 제가 라이트 테이블이라는 요 메뉴를 아이콘 배경색을 넣고 싶다면 선택하시고 보조도구 설정에 들어가서 요 화면에서 아이콘 배경색 체크하고 색깔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OK 하고 OK. 자, 그러면은 라이트 테이블에 배경색이 들어갔죠? 자, 자주 안 사용하는 거니까 다시 지워 놓을게요. 체크 해제 OK.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떤 것들에 색을 넣어놨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서 한번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구가 한눈에 탁 들어와서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PC에서 사용할 때는 단축키를 주로 쓰다 보니까 사실 키보드로 이렇게 탁탁 눌러서 쓰면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펜으로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배경색을 원하는 색을 좀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핑크색으로 넣어놓은 게 이쪽에 제가 하늘색으로 넣어놓은 거랑 맞춰서 색을 좀 먼저 바꿀게요. 설정에 들어가서 아마 이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하늘색 오케이. 자, 순서대로 보실게요. 일단은 조작에서 오브젝트랑 레이어 선택 이 두 가지 색깔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브젝트는 아까 벡터 레이어를 사용할 때 벡터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툴이에요.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 요건 나중에 라인 작업할 때 종종 쓰는 툴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선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 레이어를 클릭하면은 이 화면에서 그 내용이 어느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지 찾아주는 도구예요. 나중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레이어 이동. 레이어 이동은 아까 오브젝트랑 비슷한 건데, 오브젝트는 그 개별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거였다면은 레이어 이동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전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해당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전체. 자, 그리고 이제 스포이드. 스포이드는 색깔을 뽑는 거죠. 스포이드 누르고 선택하면은 이쪽에 그리기 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펜. 그림 그릴 때는 주로 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너뛰고 지우개. 지우개는 딱딱한 지우개를 추천을 드릴게요. 깨끗하게 지워지는 지우개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채우기. 채우기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편집 레이어만 참조 요거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다른 레이어 참조 요것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게 편해서 요걸로 하는 편입니다. 둘 다 하셔도 괜찮고요. 밑에 거 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요거를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선수정. 선수정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세 개를 배경색을 넣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제어점은 이렇게 패스를 하나씩 끌어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 벡터선 잡기는 조금 더 넓은 범위, 그 밑에 벡터선 단순화는 지금 제어점 눌러서 보시면 선이 이 점이 굉장히 많죠. 패스가 제어점이 굉장히 많은데 벡터선 단순화를 누르고 얼마나 단순화할 건지 좀 정한 다음에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시면 제어점 다시 눌러서 마우스 올려보시면 아까보다 점이 많이 줄었죠. 점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컨트롤 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집니다.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좀 복잡한 선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을 때 단순화를 시켜서 움직여주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모티콘 배경색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커스텀 브러쉬 제작 기능을 이용해서 이모티콘 그리실 때 사용한 약간 거친 느낌의 펜 브러쉬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만든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이모티콘을 직접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